한쪽에서는 이번 내란 관련 그런 사람들,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 윤 정권에서 완전히 이거 손을 봐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 못하지. 또 좋게 넘어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단죄를 하는 문제하고 이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단죄를 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죄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네, 통합을 위한 단죄.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위한 단죄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의적으로 끌려 나온 뭐 군인이라든가 뭐 지휘관급에서 이런 건 뭐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그러고 아주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사전 공모하거나 아주 나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단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통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꼬에 덮어놓는 이게 통합은 아니죠. 그렇죠. 예,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가지고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나올 때까지 터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응보예요. 근데 복수죠.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쁜 짓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복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예방 효과예요. 반복하지 않게. 네. 예방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소위 특별 예방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일반 예방.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예방 효과도 없고 응보는 충분히 했다면 그건 말로 가둬놓고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냐고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형사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꼭 내란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예.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192번째 일어났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물어야죠.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리고 지금 대세는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아, 그거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 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안 하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째 그래서 지금.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 공소청이죠. 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이 뭉쳐 있으면 국민이 피해자가 반드시 남용됩니다. 예.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검찰 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말달들을 칼제비들을 꽂아가지고 네.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제가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안 됩니다. 2대는 때려야지. 최소한 2대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2대 맞은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했으니까 2대 뭐 적절하네. 안 끝나요. 다음에 4대를 패야 네 대를 빼. 아니면 한 대 빼고 한 대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이걸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 그게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통합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인 이유입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냐면은 좀 사회를 좀 정화하려면은 검찰 세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더 바르게.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어떻게든지 검찰의 위상을 좀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칼질을 하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또 불안해져요. 그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네.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안 해요, 귀하들처럼.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말고요. 좀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뻘짓들 좀 그만하시고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벌써요? 그럼요,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 왔습니다. 이제 사실 대통령을 중간에 파면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8년 사이에 우리가 2번이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안타까운 예,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국민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국민도 힘들어요. 너무 많은 걸 잃어요. 예. 그 사이. 우리 에너지를 우리들 각자가 좀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서로 써야 되는데 서로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네. 모두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힘든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민주라는 말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숙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 이 아름다운 민주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이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3D 업종이에요. 맨날 나가서 대모해야 되고. 공짜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죠? 공짜 없어요. 예,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 살려면 민주공화국에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중용에 그런 말이 있거든. 그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도라는 거는
일순간도 너에게서 떠날 수 없는 거다. 주인 노릇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떠날 수 있다면 가을이 비도야 그랬거든. 그게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사서삼경에 좋은 말이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어쨌든 응원봉을 들고 정말 좀 아름답더라고요. 네. 미안하지만 이뻐요. 미안하지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유럽의 그 소위 프랑스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이 이 시위 장면을 보고 아니 왜 시위를 밤에 해? 시위는 낮에 파업하면서 하는 거야. 출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하는 거지. 왜 퇴근 후에 하냐고.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는 있겠죠. 퇴근해서 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왜 퇴근해서 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퇴근해서 하잖아요. 심지어 밤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때문에 그 퇴근해서는 시위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 해가지고는 민주주의도 하기 힘들어요. 빡세요 민주주의 하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울 선생님 오늘 말씀 쭉 들으셨는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일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이재명 의원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개헌도 얘기하고 자꾸만 그 정치 모델을 뭐 유럽의 뭐 내각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운운하면서 이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 헌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의를 구현하고 평등을 구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그 지도자로서 하여튼 바른 리더십을 한 번도 우리가 이 역사에서 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이 민중이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고 해방 후에도 계속 이렇게 왔는데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만드시면은 그게 아마 단군이 말한 홍익 인간의 실천이 될 것이고 제세리와의 어떤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끝으로 그 인사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도울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 대학, 중령, 뭐 공작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옛날 쓴 책에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다는 게 도울 선생님 책을 보다 보면 되게 놀래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책 내신 게 이제 상식이라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소회를 쓰신 책도 있고요. 또 이제 옛날 분이시긴 한데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책도 2권짜리 내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시사 비평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요. 이 옛날 분들에 대해서 옛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조명하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깜짝 놀랄만한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좀 힘든 일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10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한 일, 공무라고 하는 게 정말 하자면 끝이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아요. 그런데 안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기로 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요. 그 성과라고 하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 비교하면 성남시장 일은 호미 정도, 도지사 일을 하면 쟁기 정도. 근데 대한민국의 일을 하면 거의 트랙터 정도가 돼요. 잘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겠어요.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무지하게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정성으로 그 대통령 한 시간의 가치는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5,200만의 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변화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유 뭐 정치 뭐 그놈이야. 요즘 그놈이야는 좀 많이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워낙 아니라는 게 예, 네.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정말 충직한 일꾼을 뽑아서 일을 열심히 잘 시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기대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이제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게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 그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변화가 쉽습니다.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새 걸 심으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고통 겪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공부를 맨날 하니까 그 나 나름대로 정당화가 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 얘기나 하는 내가 공부하는데 좀 방해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걸 거치고 나서 네. 내가 지식인으로서 정치를 모른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순간에 그 양심에 가책이 오니까 네. 참여해야지. 뭔가 바른 발언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대변화의 시기고요. 정말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정말 만들 수 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자, 이게 오늘 두 분이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에 나는 게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직선거에 계속 출마하는 이유가 휘두르고 싶은 권력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할 권한이 필요해서 기회, 네. 예. 나에게 공직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해서 누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하다. 되게 정치하는 사람은 되게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에 적합하다고 저는 네. 평소에 늘 생각합니다. 이제 트랙터의 권한을 네. 예, 뭐 가지시면 일을 더 많이 하시겠죠. 네.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홈이나 쟁기보다는 트랙터가 좀 낫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오늘 특별 대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